87쪽에서 21번 봅시다. 21번에서 취득세, 등록, 면허세 옳은 것 1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 후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었을 때 30일 내에 산출세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신고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문장 보니까 이 1번에 대한 내용은 신고 납부죠. 그러니까 신고 납부에 관한 내용이 문제된 건지 알았어요. 알았으면서 그 문장은 다시 보니까 취득 후에 중과세율 되어 있죠. 뭘까요? 후에 나타난 일로서 후발적 사유죠. 후발적 사유니까 며칠? 60일. 30일 틀렸죠. 60일 돼야 되고요. 또다시 조심하실 점 가로에서 조심하세요. 가산세 제외. 2개 틀렸네요. 2번 갑시다. 취득세, 과세 물건 취득한 자가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 등기 후 30일 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한다. 그럼 여기 대한 내용도 신고 납부죠. 신고 납부다는 문제라는 거 알고 이제 문장에서 보니까 등기란 말 나오죠. 신고 납부에 대해서 등기 등록 단어가 나온다면 하러 간다. 신청서 접수 날까지로 가야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30일 내 그랬죠. 틀렸죠. 30일 내가 아니라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 날까지. 그렇지 않으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 제출하여 같은 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 과세 표준을 시가 표현한다. 여기 보니까 이 내용의 문제는 취득세, 과세 표준 물어본 거예요. 취득세, 과세 표준 물어봤으니까 거기서 부동산 부자 나왔죠. 그럼 뭘까요? 사실상 취득가. 그런데 시가 표준이 다 틀렸죠. 그 다음에 4번에서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다. 은자 앞에 있는 단어가 문제 키에 80된다겠죠. 그럼 여기에서 등록면허세 세율이에요. 이게 문제 키고요. 그리고 포인트는요. 가압류. 가압류였으니까 채권 금액으로 가야죠. 채권을 해소할 목적으로서 등기할 거니까. 그럼 여기서는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 나와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서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신고는 안 했어요. 그런데 등록하러 가서 납부했어요. 그랬으면 여기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봄으로써 신고 가산세는 없다는 거죠. 5번 맞죠? 답은 5번 될 것이고요. 23번 갑니다. 등록면허세 틀린 것 1번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에서 지적 공무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했으니까 비과세죠. 등록면허세 비과세 되면서 묘지 나왔잖아요. 그랬으니까 맞죠. 2번에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 등록 당시에 재산 재평가 어떤 말 나왔어요? 재평가. 이 말 나왔으니까 막바로 끝말 가세요. 변경된 가액. 그런데 변경 전 가액이다 틀렸죠. 답은 2번. 등록면허세 신고상 금액과 공무상 금액이 다를 경우는 공무금액에 따른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신고가액은 시가평균액과 비교해서 큰 가액이죠. 그랬을 때 신고된 가액이 시가평균액보다 적었다는 뜻이에요. 그때 뭘로? 시가평균으로서 공무상 금액을 한다. 3번형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납세지 나왔죠. 그랬으니까 부동산 소재지 납세지가 분명치 않다면 등록
관청, 소재지. 자, 취득세 보세요. 취득세도 납세지가 분명치 않다. 그러면 세자 앞에가 취득이니까 취득, 물건, 소재지. 또 등록면허세에서 세자 앞에가 뭐예요? 등록. 등록이니까 등록, 관청, 소재지.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5번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해서 압류 해제 등기. 그럼 여기에서는 압류 해제 등기를 누가 해줄까요? 지자체겠죠. 지자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비과세 된다. 맞아요. 그 다음에 24번 갑시다. 25번 갈게요. 25번에서 갑이 을소유 부동산에 관해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경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설명으로 틀린 것 돼 있어요. 자, 먼저 1번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전세권자인 갑이다. 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 물어봤죠. 그랬으니까 문제를 보니까 전세권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돼요? 전세권자. 맞죠? 그 다음에 2번에서 부동산 소재지와 을 소재지가 다를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자, 는자 앞에 뭐였어요? 납세지. 납세지 물어봤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등록면허세가 지방세임으로 인해서 그때는 소재지 가야죠. 그런데 생뚱맞게도 주소지다 틀렸죠. 2번 틀렸고요. 그리고 3번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은 자, 표준세율 물어봤죠. 그러면서 전세권이니까 전세 금액의 1000분의 2 맞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액이 건당 6,000원보다 적을 때는 6,000원 한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만약 병이 갑으로부터 전세권 이전 받아 등기한 경우라면 자, 여기에서 볼 때 갑으로부터 전세권 이전 받아 요 단어를 가려보고 연결시켜봐요. 가려보고 연결시켜보니까 병이 등기하는 경우 나오죠. 그러면 누가 먹물 묻혔을까요? 병. 병에게 있다. 맞죠? 그 다음에 뒤로 가져서 28번 갑시다. 28번에서 등록면허세 가장 옳은 것 1번 등기 등록 후 등록 거의 등록세를 어디다 나왔네요? 고쳐주십시오. 등록면허세가 지금은 등록세란 말은 없어요. 등록면허세가 중과세 되는 경우는 자 보세요. 이제 내용을 보죠. 후에 중과세율 적용되죠. 뭘까요? 후발적 사유. 자, 후발적 사유에 대한 내용이 신고 납부일까요? 보통 징수일까요? 신고 납부입니다. 보통 징수 틀렸죠? 자, 여기에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서 보통 징수란 말이 나오려면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원칙에 대한 내용과 예외 사항은 꼭 구별하시라겠죠. 자, 볼 때 취득세로 볼까요? 취득세에서 취득세가 과세되었다고 한다면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하는 거죠. 그럼 취득세 부과 징수 방법 원칙은요. 신고 납부로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고 납부를 하겠는데 만약에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으면 제척 기간 동안에 지자체가 밝혀내죠. 그 밝혀내 가지고 매매합니다. 매매한다. 가산세 가산 이게 나오고 끝말은 들켰다 하면서 고지서로서 징수한다는 얘기예요. 고지서로서 징수하는 거 보고 보통 징수 그럽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알다시피 가산세 가산 이 말이 나오려면 앞에서는 꼭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보통 징수에 대한 내용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서 나오려면 어떤 말을 써야 될까요?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문장 보니까 보통 징수로 나왔는데 동그라미 1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틀렸죠. 1번 틀렸고요. 2번 등록 면허세는 신고 납부 방법에 의해서만 징수한다. 틀린 겁니다. 왜 틀렸냐? 만자 때문에 틀린 겁니다. 만자가 있으면은요, 신고 납부만 들어가지고 다른 건 끼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등록면허세에는 보통 징수도 끼잖아요. 어땠을 때 낄까요? 신고 납부 이행하지 않았을 때 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만자란 말이 있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신고 납부 방법에 의해서 징수한다. 만자가 빠지면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재산권 소멸. 소멸이니까 뭘까요? 말소. 말소 이 말 나왔으니까 부동산 가액이다? 아니죠. 건당. 3번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사실상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납세 의무 없다. 자, 먹물 묻혔어 안 묻혔어요? 안 묻혔죠. 납세 의무 없다. 맞죠? 4번 맞고요. 그리고 등록 면허세는 종가세, 정률세로만 구성되어 있다. 틀린 겁니다. 무엇도 있을까요? 종양세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종가세하고 정률은 같다고 했잖아요. 틀린 거죠? 자, 여기에서 무엇도 있을까요? 종양세도 있다. 그럼 이제 92쪽에서 재산세 합니다. 재산세에 가는데 재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이론적 내용 알려드리고 난 다음에 재산세 문제 풀어드릴게요. 재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요약집에서 페이지 62쪽에 대한 내용을 볼 때에 재산세, 세자 앞이 재산이죠. 재산세를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세원에 대한 내용은 재산의 보유다. 재산을 보유함으로써 그 보유한 자, 소유자가 사용수익하기 때문에 사용수익력에 대해서 세원을 찾아 징수하는 지방세다. 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시군구가 징수하니까 시군구세다로 되고, 그리고 재산 하면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이고요. 그리고 징수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고지서로서 징수하는 거니까 보통 징수다. 그리고 보통 징수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신고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할 필요가 없다. 가산세 규정 없죠. 그리고 고지서 발부로서 징수하니까 고지서 발부 이후에 있는 가산금은 있다. 여기서 아는 것은 재산세는 가산세 규정은 없고 가산금은 규정은 있다. 그리고 또 그 밑에서 재산세에 대한 내용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기준일로서 6월 1일. 재산세에서 날짜에 관련된 단어가 나온다면 기준일 이 단어만 나옵니다. 6월 1일 이 단어만 나와져요. 만약에 기준일 외에 다른 단어로서 날짜에 관련된 단어가 나온다면 그건 틀린 겁니다. 취득일, 등기일 다 틀려요. 기준일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재산을 다 보유했을 때 이때에 대해서 재산세의 가장 기본적 내용인 물건별 과세입니다. 물건별 과세란 말은 개별과세란 말과 같은 말로서 박스에서 적어져요. 박스에서 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고지서에 과세표현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 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납기 시 5일 전이란 말은 숫자적 내용으로서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주어져요. 맞게 주어지니까 꼭 알아야 될 것은 구분 고지한다. 구분 고지니까 물건별 과세일까요?
아니면 합쳐서 한 장으로 나갈까요? 물건별 과세예요. 그래서 자산세의 가장 기본적 내용은 물건별 과세다. 물건별 과세니까 토지를 보유했으면 토지에 대한 자산세로서 고지서 발부, 주택 보유했으면 주택에 대한 자산세로서 고지서 발부, 건축을 보유했으면 건축 자산세로서 고지서 발부됨으로 인해서 각기 재산마다 어떤 재산에서는 어떤 재산을 제외한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먼저 주택이라는 단어 보자마자 여러분은 빨리 생각하는 것은 주택 단어 안에 들어있는 것은 부수 토지가 들어있다. 이걸 아세요. 그래서 주택 건물 단어 보자마자 주택 건물은 주택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한 몸이다. 한 몸으로서 한 물건이다. 라는 의미로서 아시면 돼요. 만약에 주택 단어가 문장에 있는데 거기에서 주택 건물과 토지를 구분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틀린 거예요. 주택이라는 단어는 주택 단어와 거기에 딸린 토지를 합친 내용이 주택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합산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주택에 대한 이유로서 과세 표준이 주택과 토지를 합친 거니까 세율로 물어본다면 주택은 누진세율이다. 일반 주택도 세율로 물어본다면 누진세율, 고주택도 세율로 물어본다면 누진세율, 또 농가주택도 세율로 물어본다면 누진세율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물건별 과세니까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주택마다 세액 산정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주택을 소유했을 때 주택을 합하여 세액 산정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틀려요. 왜 틀린가 볼까요? 여기서 두 주택이었다 합시다. 두 주택이었다고 한다면 두 주택을 합하여 세액 산정한다. 이렇게 나왔을 때 보죠. 자, 여기서 주택의 뜻은 뭡니까? 주택의 뜻에 대한 주택은 주택 건물과 토지를 합친 게 곧 주택이죠. 그러면 주택과 토지를 합쳐서 이렇게 갑니까? 아니면 이렇게 따로따로 갑니까? 따로따로 가야죠. 따로따로 가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틀리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나와야 돼요? 주택별 세액 산정이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세액 산정으로 물어본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주택마다 세액 산정 이렇게 하시고 주택 단어가 있으면 그 주택 단어 보자마자 주택 건물과 토지를 합친다. 이런 의미로서 구별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별장에 대한 내용은 뜻에 대한 내용이 주거용 건물로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별장은 주택으로 가사합니다. 주택으로 가사함으로써 이 별장 단어 안에도 부수 토지를 포함시키겠다. 이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장 단어가 있으면 별장 단어와 이에 따른 토지를 합친 것이 별장이란 물건으로서 한 물건이다. 이런 이유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별장은 주택으로 과세하니까 주택에 다 따라가야 되는데 세율만 안 따라갑니다. 세율만 4% 비례세율. 나머지는 다 주택에 따라간다. 이런 이유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옆 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밑에 보니까 주택 건물과 별장 건물은 제외한다 나오죠. 왜 제외했을까요? 자, 이 주택 건물과 별장 건물은 주택으로 가세하거든요. 주택으로 가세하니까 건축물에서는 제외. 이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럼 이걸 제외했으니까 이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주거 외 용도의 건물을 말합니다. 주거 외 용도 건물이니까 상가 건물 아니면 공장 건물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한 사람이 상가 건물을 여러 채 보유했다 하더라도 물건별 과세니까 상가 건물마다 세액 산정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또 건물마다 세액 산정이니까 세율에 대해서는 비례세율입니다. 합친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거든요. 주택은 보세요. 주택 단어
이 주택 단어는 주택과 토지를 합친 거잖아요. 합친 게 주택 단어죠. 그럼 얘는 합쳐서 나오니까 세율은 뭘로? 누진세율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건축물은 건물만 따로 나오잖아요. 따로 나오니까 뭐예요? 비례세율. 비례세율로서 이제 문장을 쭉 가볼 때 문장 쭉 가다가 글이 엄청나게 적어드는데 거기에서 건축물로 딱 끝났어요. 그래서 끝났다. 이랬으면 이때에 대한 내용의 세율 하나만 기억하세요. 0.25%. 물론 예외적 내용의 세율도 비례세율로 되는데 그 예외적 내용의 세율은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주어져요. 맞게 주어지니까 근육까지 외울 필요 없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저가 못 외우니까 맞게 준다 이렇게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분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시내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은 0.5%, 과밀 억제권역 내의 공장 건축물의 신설 증설에 대해서는 5배 중과세로서 0.25% 곱하기 5 함으로써 5년간 1.25%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또 고급 오락장, 해운제 골프장 이 말 있으면 그때에 대해서 세율로 물어볼 때는 토지든 건축물이든 세율은 4%입니다. 이런 일로서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서 겸용주택, 재산세에서 겸용주택 나올 때에 한 건물에가 주거와 주거 외 용도가 같이 있어요. 그랬을 때 주거는 누진세율이고 그리고 주거 외는 비례세율이니까 여기서 어느 부분이 주택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법이 나온 거예요. 재산세에서 겸용주택 나올 때 한 동 이 말이 있으면 이때에 대해서는 빨리 생각하는 것은 아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끝만 가세요. 아파트니까 주거 분만 주택. 구자 나왔으면 그때는 한 사람 소유권자다라고 생각하면서 한쪽으로 몰아줘요. 한쪽으로 몰아주니까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주고 만약에 취득세에서 겸용주택이 나온다면 그때는 주거 분만 주택 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적으세요. 저는 여러분 못 믿어요. 그 옆에 공간이 있을 거예요. 공간 옆에다가 취득세의 겸용주택은 주거 분만 주택. 취득세는 무조건 주거 분만 주택입니다. 라고 적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서 토지에서 주택 부수토지, 별장 부수토지 제외. 왜 이 말 나올까요? 별장 부수토지와 주택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과세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문제일 때 선다에서 1, 2, 3, 4, 5에서 어느 선다에서 주택 부수토지, 별장 부수토지 이 말에 있으면 끝말은 제외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걸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서 과세한다 했으니까 미등록 토지까지 포함한다. 라는 내용으로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밑에서 선박 나오면 단어 하나만 아시면 돼요. 모든 배고 그리고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 조종되는 비행기가 항공기다. 그럼 반대로 사람이 타지 않는 비행기는 항공기가 아니다. 항공기가 아님으로써 재산세 과세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과세 표준, 재산세 과세 표준 물어볼 때에 부동산으로 나온다면 어떤 단어가 꼭 있어야 되면 공정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본다면 재산세에서 과세 표준 물어볼 때 신고가다 이 말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상 취득가도 이 말 나올 수 없고요. 장부가도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신고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해서 결정해서 고지서로 징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사실상 취득가, 장부가 이 말은 나오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나와야 되냐? 지자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매년마다 물가마다 공고된 가액인 시가 표준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시가 편익이 기초로 산정되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가 편익에다가 공정, 시장 가액비를 곱한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과세 표준 물어볼 때 부동산 이 말이 나온다면 꼭 공정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공정 단어 없으면 틀려요.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이렇게 8글자로 외울 겁니까? 2글자만 볼 겁니까? 2글자만 보세요. 공정. 왜? 객관식이니까요. 또 공정 단어가 없다 하더라도 주택에 대해서 60% 나오면 그게 공정. 토지 건축물은 70% 나오면 그게 공정 하시면 될 것이고 선박 항공기는 그대로 시가 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세부담 상한. 세부담 상한은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세부담에 대한 한계선을 정한 거예요. 그 한계선이 전년도 세계 100분의 150까지입니다. 그리고 주택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때는 일반적 경우보다 낮춰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주택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일반적 경우로서 전년도 세계 100분의 150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좀 더 자세히 본다면 주택 공시가액이 3억이었으면 100분의 105까지, 주택 공시가액이 3억 초과해서 6억 이하였으면 100분의 110까지, 주택 공시가액이 6억 초과했으면 100분의 130까지인데 이 숫자는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주어져요. 맞게 주니까 그 숫자 외울 필요 없이 주택 단어 나왔으면 세부담 상한은 일반적 경우 100분의 150보다 낮춘다. 이러면 되겠죠. 주택 단어가 없으면요. 100분의 150까지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 또 그 밑에서 소액 징수 면제로서 재산세에서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재산세에서 부가세, 재산세에 부가라는 말은 붙인다. 재산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지방교육세, 그리고 납부기간, 이 납부기간 잘 기억하십시오. 납부기간은 각기 재산마다 다 달라요. 먼저 건축물이었으면 7월 16부터 7월 30일까지, 토지로 나왔으면 9월 16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으로 나왔으면 2분지 1에 대해서는 7월 16부터 7월 30일까지, 나머지 2분지 1에 대해서는 9월 16부터 9월 30일까지로 나오는데 주택세액이 껌이었어요. 껌은 20만 원. 껌은 주택에서만 나옵니다. 토지 안 나와요. 건축물도 안 나와요. 껌은 주택에서만 나온다. 주택세액이 20만 원이었으면 그때는 7월 16부터 7월 30일까지로 하여서 일괄고지한다. 한꺼번에 징수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선박과 항공기는 7월 16부터 7월 30일까지인데 거기에 대한 맞게 줄 거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납세지, 재산세가 지방세니까 납세지는 물건 넣으면서 소재지, 그리고 재산세가 시군구세니까 시군구 됩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지 그러면 토지, 소재지, 시군구, 건축물이었으면 건축물, 소재지, 시군구, 주택이었으면 주택, 소재지, 시군구 되고요. 그리고 물납, 분납. 이 물납, 분납은 재산세만 아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알아야 돼요. 총괄적으로 알기 위해서 앞에 제가 수록해놨어요. 앞 페이지 보시면은 15쪽으로 갑니다. 15쪽에서 물납이란 말은 물건 납부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시험 범위 내에서 물납이 인정되는 세금은 재산세만 인정. 그리고 재산세에서 물납에 대한 조건은 물천 그랬죠. 1천만 원 초과이었을 때 납세의무자 신청에 의해서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서 물납케 한다. 여기 조심하실 점,
관할구역 내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할구역 내 이 말에 나왔던 원인은 이 재산세에 대한 내용이 시군구의 경비로 사용되는 세금이니까 관할구역 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부동산이지 재산이 아니에요. 재산하면 틀려요. 부동산이 됩니다. 그래서 관할구역 내 부동산 이게 되겠죠. 재산하면 왜 틀릴까요? 재산하면은요 선박 항공기가 끼거든요. 그러면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관할구역 내 부동산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부동산의 관리 적당 유무를 지자체가 알아보기 위해서 납세 문자 물납 신청은 납부 기한보다 앞으로 땡긴다. 10일 전까지 신청으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물납일 때 부동산 가액의 결정은 기준일 시점에 시가에 의한다. 이 시가는 시가 표준액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실 점은 기준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재산세에서 날짜에 관련된 단어가 나온다면 기준일 이 단어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D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이제 충분히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점, 물납 허가 받은 부동산으로서 납부했을 때는 납부기한 내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당연한 것이고요. 또 시장 군수는 부동산이 관리 처분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부적당하니까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세 번째 점에서 납세 의무자가 관리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서 변경 신청하였으면 징수해야 되니까 변경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조심하실 점,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서 변경 신청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분납에 대한 늘어서 지방세에서 분납이 인정되는 세금은 재산세만 인정입니다. 그러면 취득세, 등록 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내용은 지방세이니까 분납이 없다로서 나올 것이고, 그리고 재산세에서 분납에 대한 조건, 분오이니까 납부세 500만 원 초과였을 때 일부분에 대해서 2개월 내 분납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일부분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해서 1000만 원 이하였다면 500만 원 초과된 금액으로서 2개월 내 분납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 납부세액이 700만 원이었다고 한다면 재산세 납부기한 내에 500만 원 납부케 하고 초과된 200만 원에 대해서는 2개월 내 분납케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됐으면 2분지 1 금액으로서 2개월 내 분납케 만들어주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분납은 250만 원 초과이었을 때 일부분에 대해서 6개월 내 분납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일부분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250만 원 초과해서 500만 원이었다면 그때는 250만 원 초과된 금액으로서 6개월 내 분납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세액이 400만 원이었다고 한다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인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50만 원 납부케 하고 초과된 150만 원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분납케 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에서 분납 있어요. 양천, 1000만 원 초과. 예정신고도 가능하고 확정신고도 가능하면서 일부분에 대해서 2개월 내에 분납된다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500만 원, 700만 원이었다고 한다면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1,300만 원이었다고 한다면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됐으니까 분납되겠죠. 일부적 금액에 대한 내용은 1,000만 원 초과해서 2천만 원 이하에 있다면 1,000만 원 초과된 금액이에요. 제가 1,300만 원 그랬으니까 그때에 대해서는 300만 원에 대해서 2개월 내 분납된다 이렇게 나오죠.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4천만 원이었다. 그럼 2천만 원 초과됐으니까 2분지 1 금액으로서 분납케 합니다. 그러면 확정신고 납부기간 내에 2천만 원 납부케 하고
나머지 2분질 2천 원에 대해서는 2개월 내 분납케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분납 신청은 현금 납부하는 거니까 납부 기한부터 앞으로 땡기지 않습니다. 납부 기한 내 신청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물납은요. 납부 기한부터 앞으로 땡긴다. 분납은 납부 기한 내 신청이다. 이런 내용으로서 아시면서 이제 문제로서 또 풀어봅시다. 문제로서 풀어볼 때에 페이지의 단위로서 92쪽에서 1번 재산세 옳은 것 1번 재산세는 특광도의 세금이다. 틀렸죠? 절대적 암기상 있었잖아요. 시, 군, 구세다. 틀렸죠? 또 뒤에서 보유에 따른 수익을 세온으로 하는 수익세이다. 맞아요. 그리고 응익세다. 자, 여기서 응자가 응할 응, 익자가 수익익이니까 수익에 따라 과세한다. 라는 의미로서 응익세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보유 관련 세금. 자, 보유 관련 세금은 응익세 그래요. 익세 그러고요. 취득 관련 세금. 취득 관련 세금은 재산 증가죠. 재산 증가니까 능력이 있어야 재산 증가가 됨으로써 응할 응, 능력 능, 능력에 따라 과세한다. 라는 의미로서 응능세 그래요. 자, 이런 내용으로서 같이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여태껏 이런 말은 여러분 시험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이건 모의고사에서 구석지 문제 나올 때 나온 겁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재산세는 보유하는 때 납세임과 성립하며, 자, 여기까지 문제의 키를 볼 때 성립이죠. 성립 물어봤어요. 그러면 재산세 성립은요. 기준 1, 며칠? 6월 1일.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재산세에서 날짜에 관련된 단어 나온다면 기준일 이 단어만 나옵니다. 물론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고 지역자원시설세도 마찬가지예요. 그 내용으로서 여기 2번 틀렸고요. 또 뒤에서 과세권자의 결정에 따라 세금액이 확정되는 보통 징수 방법이다. 맞죠? 뒷내용은 맞아요. 모든 세금은 성립되고 산정한다 확정, 그리고 징수함으로써 소멸 이렇게 나오는데 확정에 대한 내용에 문제가 있다. 자, 문장에서 확정 단어가 있잖아요. 그 확정 단어 문제 키로 잡으세요. 문제 키로 잡고 해당된 세금이 보유 세금인가 보유 외 세금인가를 보고 보유 세금이었으면 결정, 보유 외 세금이었으면 신고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니까 과세권자의 결정에 따라 과세 표준 세액이 확정되는, 확정 나왔죠? 이 확정 단어가 문제 키예요. 이거 보면서 재산세가 보유 세금이죠. 그럼 어떤 단어가 있어야 될까요? 결정. 자, 앞에 결정 단어 있어 없어요? 저 한글 공부합니다. 결정 단어 있죠? 맞아요. 그래서 후자는 맞았으나 전자가 틀렸기 때문에 이 2번 내용은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갑시다. 3번에서 재산세는 공무상 상황과 사실상 현황이 상이할 경우, 다를 경우에는 공무상 현황에 의한다. 등록면허세만 형식과세고 등록세를 뺀 나머지 세금들은 다 사실과세입니다. 사실과세니까 어디 따라가냐면 사실에 따라간다. 로 가야 되겠죠. 공무상 틀렸습니다. 4번 모르셔도 됩니다. 버리세요. 버릴 건 단호하게 버리십시오.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재산세는 개별과세 하나 맞죠? 개별과세가 바로 물건별과세. 예외적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시군구 관할구역 소재하는 토지를 합산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서 이제 뒤에서 곧 배울 거예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이로서는 과세하는 방법이 별도 합산, 종합 합산, 분리 과세 이렇게 과세하거든요. 그래서 종합 합산, 별도 합산 그건 합치는 거죠. 일부적 내용으로서는 합산 과세한다라는 의미로서 뒤 문장도 맞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5번이 답 되는 것이고 2번 봅시다. 2번에서 재산세 틀린 것은 1번 물납, 분납 인정하고 있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으로써 예상되어지는 수익력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다. 보유함으로써 사용 수익되니까 사용 수익력 과세다. 라는 의미로서 2번 맞고요. 재산세는 행위세다, 유통세다. 자, 유통거세요. 유통이란 말은 사고, 팔다. 유통에 대한 내용은 취득, 양도에 관련된 세금이 유통세 그래요. 그러면 여기 취득세에 대한 내용과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이 유통세겠죠. 그럼 보유 세금인 재산세는요? 유통세가 아니에요. 답은 3번 되고요. 4번 재산세는 지방세고 뒤에서 시, 군, 구세다. 맞죠? 그리고 재산세는 소액 징수 면제 규정이 있다. 세기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라는으로서 맞는 문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내용은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관한 내용의 문제예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에 관한 내용의 문제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10분 쉬었다가 설명해 드리고 문제를 풀게요. 10분 쉬었다 합니다.